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호라고 합니다. 2025학년도 3월 전국학력평가 고3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선 공통문항 1번부터 22번까지 풀이를 진행할 예정이고 2점이나 3점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대신 4점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풀려졌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게 되면 3루트 4에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을 계산해 달라고 적혀 있죠. 그랬을 때 얘들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4의 3분의 1승이 되고요.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이 되고 밑이 같아야지만 지수법칙이 성립하니 2의 제곱으로 바꿔줘서 2의 3분의 2승에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이 될 거고, 따라서 지수법칙에 의해 2의 3분의 2승 더하기 3분의 1승이 되므로 따라서 2의 1승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되면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항 보시게 되면 함수 fx에 fx가 x 3승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x에 대하여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에 3 더하기 h에 빼기 f3이 얼마인지 묻고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3 플러스 h 빼기 f3은 f'3이랑 같아지므로 따라서 f'x에다가 3을 집어넣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얘들을 간단하게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f'3은 27에다가 마이너스 24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4가 나오므로 정답 4번으로 끝이 나겠죠. 그럼 다음 문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 나왔어요. 그러면 AN이 실제로 등비 수열이니까 A1에 아래 n-1승의 형식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들을 만족하는 조건이 얘 하나만 있으므로 A1의 아래 3승은 2의 A1의 아래 제곱에 더하기 3의 A1의 R과 같아지고, 여기서 좌변에 있던 A1과 우변에 있던 A1이 약분이 되게 되면서 아래 3승은 2의 아래 제곱에 플러스 3R과 같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란 얘기는 공비 자체가 양수란 얘기를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R을 약분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R의 제곱은 2R 더하기 3과 같아지고, 한쪽에 얘들을 이항하게 되면 R 제곱에 마이너스 2R에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얘들을 3과 1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되고요. 3과 1로 나누어지게 됐을 때 여기서 위에 3의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R이 공비가 양수였기 때문에 정답이 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의된 함수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니까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그때의 함수값을 읽어주면 돼요. 그럼 몇이다? 1이다가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거는 1 기준으로 우측에서 가까이 오는 그때의 함수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가 나오게 되면서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1에서 2를 뺄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1이다
하면서 끝이 나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바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게 되면은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x에 2x제곱의 마이너스 x에 대하여 f'1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전형적인 곱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니까 2x 플러스 1에 2x제곱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뒤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x값에 1을 집어넣을 거니까 f'1은 3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2 곱하기 3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 더하기 6이 되면서 정답 9다 하고 마무리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바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사인의 각변환에 대한 문제죠. 사인의 각변환에 대한 문제는 크게 나눠지는 게 2분의 n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n이 홀수가 된다면 사인은 사인에 그대로 가고 코사인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는 거, 요거 기준 잡으시면 되고, n이 짝수라고 한다면 얘들은 사인은 사인 그대로가 나오고 코사인도 코사인 그대로 나오고 탄젠트도 탄젠트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의 세타를, 여기 있던 세타를 반드시 예각 취급을 한다고 하고 부호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예각 취급했을 때 사분면에서 사분면을 그려주고 나서 코사인의 부호는 x와 y가 있으면 x축의 부호는 코사인의 부호가 될 거고요. y축의 부호는 사인의 부호가 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했을 때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나왔죠? 그러면 홀수 차수기 때문에 얘들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사분면을 그렸을 때 2분의 3파이면 얘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플러스 세타이기 때문에 4사분면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인의 부호이기 때문에 y축의 부호를 읽어주면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들이 3분의 1이다 라고 만족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알았을 때 얘들이 조건화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묻고자 하는 게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되면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 요걸 알 수 있게 되겠죠. 해서 얘들에 대한 값을 각각 집어넣기만 한다면 얘들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분의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몇이겠죠? 9분의 1이 되겠죠. 해서 1 빼기 9분의 1이니까 9분의 8이 될 거고요. 따라서 약분에서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정답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게 되면 다음 함수 fx가 나왔고요. f'x가 x 3승 플러스 x이고, 그리고 f0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f2의 값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얘들을 간단하게 적분하게 된다면 fx는 4분의 1의 x 4승에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에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x 값에 2를 넣게 되면 f2는 2를 넣으면 4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정답 5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는 문제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두 실수 A가 로그 3의 전체 제곱에 빼기 로그 2의 전체 제곱이 있고요. B라는 숫자는 로그 6의 10이 됐을 때 얘들에서 두 가지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 로그잖아요. 로그는 밑이 일치해야지만 함께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준 잡아 주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얘들에서 원했던 미지수가 10의 A, B가 될 거고 얘를 10의 A, B니까 얘를 곱해 주는 건데 얘들의 형태가 합차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합차라는 걸 아니까 두 개를 더하고 빼자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로그 3에 더하기 로그 2와 로그 3에 마이너스 로그 2가 될 거고 그럼 얘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로그 3에 더하기 로그 2는 로그에 대해서 로그 곱셈으로 되겠죠? 6에다가 곱하기 로그 2분의 3이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들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게 로그 6의 10인 거고요. 로그 6의 10을 곱해 줄 거예요. A에서 B에서. 여기서 이제 쏙 곱해 주게 된다면 로그 6의 10이 되는데 얘에서는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10의 6 곱하기 로그 10의 6 곱하기 로그 6의 10은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분의 1이라는 거. 역수꼴이 나온다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둘이가 약분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는 거는 로그 2분의 3만 남게 되고요. 내가 결국 원하는 A, B는 로그 2분의 3이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10의 A, B 승을 구하기 위해서는 10의 로그 2분의 3이라는 거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밑조건에 의해서 얘와 얘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용해주면 정답은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9번부터 본격적으로 4점짜리로 들어갈 건데요. 4점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공식이나 이런 거를 잘 정리해 줄 테니까 반드시 계속 회독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들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4점짜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럼 9번 문제 보게 되면 시각 t가 0이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런 속도가 속도 문제 나왔을 때는 얘가 원점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2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은 뭐 3에서 출발하는지 이런 출발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잘 체크해 주고요. 0이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한다. 이 의미 자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간단합니다. 위치가 0,0이니까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적분이나 미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적분상수가 0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0,0을 지난다는 얘기니까요. 했을 때 점 P에 대한 시각 T에서 속도에 대한 식이 VT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VT에 대한 그래프에서 따지게 되면 얘들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면서 0을 지나고 얘들이 2를 지나는 이러한 함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했을 때 양수 A에 대해서 T가 A에서 위치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해달라. 적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달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ST는 마이너스 T3승에 더하기
3t 제곱이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적분상수가 0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면 됩니다.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위치는 0에서 중근을 갖고요. 그리고 t가 3에서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A라는 지점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0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의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던 위치에서 우측으로 두 발걸음 갔다가 좌측으로 두 발걸음을 가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 자체는 변위라고 하죠. 변위는 0이 되지만 내가 움직인 거리는 4칸의 움직임을 이동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움직인 거리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들에서는 움직인 거리니까 이때의 0에서 2까지의 변화량과 그리고 2에서부터 6까지의 이때의 변화량을 따져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공식을 쓰게 된다면 얘들은 0에서 2까지는 6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에 두 칸의 3승이니까 2의 3승꼴이니 4라는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에서 6까지를 단순히 적분해도 되겠지만 다르게 보게 된다면 얘들을 삼각형에서 여기 있던 넓이를 빼준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나 적분 넓이 공식은 이 넓이를 뺀다고 하는데 이제 적분 공식은 어차피 얘를 직선과는 관계없이 2차 함수의 최고 차수만 이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얘들은 바로 이용해도 무관하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 보여지는 이 넓이를 빼자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의 넓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변이 지금 현재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을 집어넣게 된다면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몇이 되죠? 66에 36에 그리고 36을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72다가 나오게 되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넓이로 계산할 거니까 양수로 바꿀게요. 해서 보게 되면 얘는 144라고 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얘들에 대한 넓이 공식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에 곱하기 4의 3승꼴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겠죠. 해서 4의 제곱꼴에서 이제 2를 곱하는 거니까 32가 나올 거고, 144에서 32를 빼게 되면 얘들 넓이는 11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구했던 0에서 2까지 넓이에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넓이가 116이라고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썼던 게 이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 공식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10번으로 보시죠.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인 경우 10과 마이너스 19가 반복된다고 했으니 여기서 알 수 있는 요소는 10하고 그 다음에 1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3개씩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고 3개를 전부 다 더했을 때 1씩 커진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개가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1씩 커진다고 봤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시그마 1부터 3N까지 AK를 만족하는 그때의 자연수 N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3개씩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1부터 3N까지는 총 몇 개의 마디가 생기겠어요? 총 N개의 마디가 생기고 한 개의 마디마다 1씩 느니까 1부터 3N까지는 다 더했더니 N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3개마다 1씩 느니까 3N개면은 N만큼 늘겠죠. 그래서 N이 되고, 그랬을 때 N이 되는 그때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물론 얘들을 일반화시켜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들에 대해서는 계산하게 되면 3개 됐을 때 1이 되고요. 자, 3이었을 때 1이 되고 6이었을 때 몇이 되는 거예요? 6이었을 때 2가 되고 9였을 때 3이 되고요. 12였을 때 4가 되고요. 15였을 때 5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날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24가 됐을 때는 8이 될 거고 27이 됐을 때는 9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씩 더해졌을 때 얘들이 n과 같아지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10 더하기 10이니까 최대 18에서 28까지 될 거니까 여기 사이에는 25, 26항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7항을 보게 되면 10씩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8항, 29항이니까 29항에는 29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원했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N을 만족하는 그때의 N 값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5번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보겠습니다. 11번 함께 보시죠. 자, 그럼 11번 보시게 되면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요. A가 일단 0이 아니란 얘기인데 0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닌 조건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실제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에 대한 기준점에서 0보다 작니 크니를 나눠달라는 의미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총 두 가지 케이스인 A가 양수였을 때와 A가 음수였을 때로 분류가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x 3승에 더하기 3a의 x제곱에 플러스 4a라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들은 함수에선 기본적으로 상수축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4a축이라고 잡게 된다면 4a축 기점에서 y는 4a축에서 얘들은 x제곱에 x 플러스 3a가 되니 0에서 지금 현재 중근 갖는다는 건 확정적이죠.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음의 근이 마이너스 3a에서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왼쪽에. 그리고 a가 두 번째 음수라고 한다면 얘들이 양의 쪽에서 마이너스 3a라는 실근 하나를 갖는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총 케이스 두 개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3차에서 일단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3차 함수는 기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이 개수가 1이라고 하는 3차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간격이 3이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4입니다.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기는 3차 함수의 기본형이고요. 여기서 A라는 개수가 여기서 1에서 A로 바뀌고 간격이 여기서 3에서 3t라고 바뀐다면 얘들에 대한 극대값과 극소값의 변화는 4at 3승으로 바뀐다는 거 요거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에서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되면은 얘들이 4a축에서 마이너스 3a에 실근을 하나 갖고 0에서 중근을 갖는 이러한 형태의 3차 함수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니까 얘들 자체가 마이너스 40이 될 거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죠. 1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a가 양수라는 거에서 모순이 생긴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얘들은 모순 생기게 되면서 아니란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거 a가 음수라는 게 얘가 정확한 원리가 만족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3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3차 함수가 그려졌을 때 얘들에서 4a니까 여기서 4a축이 잡힐 거고요. 얘가 0이고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3a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얘들은 마이너스 a배만큼 늘렸고 개수가 1이란 걸 아니까 여기 있던 폭은 어떻게 되겠어요? 폭은 4에
마이너스 A 3승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얘들 길이가 마이너스 4A 3승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얘에서 얘까지의 간격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위에 거에서 이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던 극소값의 위치는 4A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A 3승했던 게 얘들이 마이너스 4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들을 4로 약분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A 3승에 더하기 A가 더하기 10이라는 게 0이 될 거고, 따라서 얘들을 조립제법 할 수 있는 근을 대입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찾을 수 있게 되고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A가 음수라는 거에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에 이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제 찾았으니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자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x 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x에다 몇을 넣죠? 2를 넣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를 넣게 되면 8에서 2를 넣으면 4죠.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8이 되면서 8과 8이 소거되면서 정답 마이너스 24다라는 걸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함수 fx가 x 3승에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의 플러스 4에 대하여 원점에서 근접선이죠. 근접점을 A라고 하자. 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요, 얘들에서의 근접점 잡아서 원래 보통 얘를 t, ft라고 잡은 다음에 f't에 x-t에 플러스 ft라고 구한 다음에 0,0을 지난다라고 넣어서 우리는 이 식을 찾아냈죠. 근데 뭐 작년 수능도 봤다시피 우리는 근각계수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얘들을 원점을 지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y는 mx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얘들과 만나면 x 3승과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함수와 fx와 y는 mx라는 거의 교점이라고 해서 같다 쓸 수 있겠죠? 이때 교점의 x값을 찾는 거고, 같다라고 쓰게 된다면 A에서 중근을 갖고 그리고 여기 음수근에서 근을 하나 갖게 되겠죠? 따라서 얘들을 같다라고 해서 이항하게 되면 x 3승에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mx라는 얘들의 함수가 최고 차항계수가 1이면서 x-알파 제곱에 x-베타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얘들 식을 간단화시키게 되면은 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1 플러스 m에 x에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의 3차 방정식에 근이 알파와 또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들의 세 개의 총합인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근과 계수와 그리고 얘들 세 가지의 근의 곱이 알파 제곱의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베타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중근을 갖는 거는 이때의 t값, 한마디로 알파 값이라고 가정했던 부분이죠. 알파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베타는 의 꼴로 고치게 되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따라서 베타 대신에 쏙 집어넣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2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4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들을 양변에 알파 제곱을 곱해서 이항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2를 나눌게요. 알파 3승에, 얘를 정리하게 되면 알파 3승에 플러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3차에 대한 이제 조립제법 형식이 나오는데, 이때 알파에 대한 거를 1을 쏙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알파가 1이라는 걸 찾게 됐을 때, 그러면 1에서의 접선에 대한 기울기가 찾아줘야겠죠? 그럼 이때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3x 제곱에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x 값에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6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6이라는 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된다면 y축이 여기 있고요. 그랬을 때 x는 마이너스 2라는 축을 잡았을 때 이때의 1에서의 접선인 얘들 넓이에 관해서 찾아달라는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했을 때 여기 지점이 1이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들에 대한 연장선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얘들에서의 직각삼각형까지 포함한다면 마이너스 2부터 1에서의 넓이에서 이때의 직각삼각형을 빼준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밑변은 2가 되므로 기울기가 6이니까 얘들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때의 넓이가 12라는 거는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한 방에 얘들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얘들 이항한 x 3승에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4에 dx에서 12만 빼주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4분의 1에 x 4승에 플러스 3분의 2의 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7의 x, 세제곱이죠.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집어 넣자. 이렇게 되겠죠. 해서 계산하게 되면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에 더하기 3분의 2에 마이너스 2분의 7에 플러스 4에서 이제 빼줄 거예요. 어떤 걸 빼줄 거냐면 2를 넣었던 거, 마이너스 2를 넣었던 걸 빼주면 되겠죠. 해서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몇이죠? 4에서 여기서는 플러스 3분의 16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얘들은 3분의 3분의만 먼저 계산하게 된다면 얘들은 뭐가 되겠죠? 얘들은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6 더하기 4니까 10이고요. 그럼 10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6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0에서 더하기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있고요. 그리고 얘에서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이다까지 볼 수 있고, 빼기 아까 12가 있었죠? 해서 얘들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없어지고, 그러면 얘가 16이 남을 거예요. 그럼 16에서 2분의 32가 되겠죠? 2분의 32에서 2분의 7을 뺄 거기 때문에 2분의 25가 남고요. 하고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0이니까 정답 뭐겠어요? 4분의 51이다 라고 체크되면서 마무리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은 반드시 구간이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함수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0을 기점으로 잡았으니까 0을 기점으로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고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해서 1축을 잡았을 때 그때의 마이너스 코사인이고요. 0부터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반주기만 그려달라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때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기서는 x축인 0이 될 거고요. y는 여기서는 1에서 한 칸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2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좌측에는 a sin x고 실제 sin x는 0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함수겠죠. 그럼 반대편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데, 그러면 얘들이 얼마만큼 위아래로 늘어났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랬을 때의 한 주기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한 주기만 그려주는 건데,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지고 m 빼기 라지 m 빼기 스몰 m이 4를 만족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 2가 최대값의 역할을 하는, 최대 역할을 하는 한 개의 케이스와 그리고 0이라는 게 최소의 역할을 하는 케이스로 나눠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가 최대의 역할을 한다면 얘들은 아래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2였을 때가 최소가 돼야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최대 최소차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A가 몇 배로 늘어야겠어요? 원래는 한 칸 차이니까 얘가 2배까지 늘어나니까 A가 2였을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이 반대로 0이 최소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0이 최소이기 때문에 얘들은 4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인 함수가 완성돼야지 가능하다 되겠죠. 따라서 물론 여기는 폭은 안 늘어나요. 그래서 정확히 그리면 얘들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얘들에 대한 최대값은 얘가 4까지 늘어갈 거고요. 그러면 A가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A는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우리는 정답이 2와 마이너스 4였을 때 최대 최소 차가 4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 A 값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다 해서 계산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얘들 문제는 한쪽에서 고정된 걸 기반으로 다른 한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따져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문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최고차함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자, 4차 함수 fx가 나왔으니까 4차다, 짝수차가 나오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얘들이 이게 중요해요. x1이 x2보다 작거나 같으면 거기다가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니까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만족한다는 얘기고, 얘들을 만족했을 때 이때 x1에서 x2까지, x1에서 x2까지가 동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에서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얘들이 구간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x1, x2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은 x1과 x2가 변화하고 있는데 인테그랄까지 붙여져 있다면 얘들에서 쓸 수 있는 적분의 성질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생각해야겠지. 했죠? 그래서 얘들을 이항하게 된다면 적분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를 얘들을 묶어낼 수 있다는 성질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묶어내보면 ft에서 그리고 얘들이 이항되면서 실제로 요거는 f'a의 t-a의 형식 따고 있으니까 얘들은 접선의 방정식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겠죠. 그래서 넘기면서 통째로 마이너스로 묶어낸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a의 t-a의 더하기 fa가 되고 얘들에서의 dt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얘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 4차에 ft 함수가 있었다면 그때 임의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의 함수값 차이다 라고
식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임의의 x1에서부터 x2까지고요. 어디 x1 잡고 어디 x2를 잡았을 때 얘들에서 임의의 x1에서 x2를 아무 때나 잡게 된다라도 이때 x값의 변화가 확대해보면 이런 얘기죠. 얘들에서 x1에서 x2 방향이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이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의 넓이 변화죠. 넓이 변화가 무조건 양수란 얘기니까 그러면 이 말즉슨 ft가 이때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서 요거에서의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얘들이 ft 자체가 항상 크거나 같다 f'A의 t-a의 플러스 fa보다 항상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4차에서 얘들은 어느 순간을 잡던 간에 항상 접선 자체보다 함수가 위에 있을 거면 얘들에서 요 범위를 잡았을 때 가능하다가 여기서 동시에 접하는 거 기준에서 얘가 우측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얘가 아래에 있는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존재가 생길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이것에 대한 형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4차가 그려졌을 때 이때의 여기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동시에 접하는 게 3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범위에 해당되는 그때의 조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얘들의 개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이기 때문에 따라서 fx에서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빼기 ax 플러스 b라는 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서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지고 3에서 중근을 갖는 이러한 4차 함수꼴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모르는 미지수는 총 2개이기 때문에 f1이 15와 f'이 1이 1이라는 걸 통해 a와 b를 각각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서 1을 넣게 되면 15에다가 마이너스 a의 플러스 b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1을 넣게 되면은 얘들은 몇이 되겠죠? 1을 넣으면은 얘들은 4가 되고요. 여기서도 4가 되면서 16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는 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f'1을 구하자. 그럼 f'1을 구할 거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2배의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뒤에 거에서 미분하게 되면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을 넣으면 어차피 얘는 4고 얘도 4죠. 대신 1을 넣으면 얘는 플러스 2인데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들이 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얘들에서 미분했던 좌측에서 미분했던 거에서 1을 넣게 되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1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a가 1이 나올 거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식 자체가 요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꼴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깔끔하게 x값에 4를 넣어서 f4의 값을 구하게 된다면 f4는 여기서 4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만 하면 되겠죠? 자, 4를 넣게 되면은 4 넣으면 1이니까 4 넣으면 25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될 거고 따라서 25에다가 플러스 2네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2를 하게 될 거고 따라서 정답이 뭐다? 27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면서 정답 4번이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15번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게 되면은 실수 A와 PQ에 대하여 함수 fx가 여기도 구간함수인데 이번에는 P와 Q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함수와 함수에 대한 고유 성질을 각각 각각 그린 다음에 얘들의 구간이 합쳐졌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나눠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랬을 때 얘들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구간에서의 함수는 고정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얘가 지수함수꼴이 나올 거고 이 지수함수꼴에서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이랬을 때 x축을 잡고 얘들을 들어 올려줄 거니까 함수식이 이러한 식에 대한 2차 함수가 생기면서 이때 점근선이 4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함수와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이때의 그래프는 A만큼이니까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자유롭게 되고요. 대신에 로그 2의 X라는 얘들은 점근선이 X는 0이고 그리고 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합쳐지면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랬을 때 얘들이 주어진 성질은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3 친구들이나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잊을 부분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자꾸 머릿속에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은 되지 않아도 됩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이고 y값 하나에 x값 하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면 1대1 대응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얘들이 구간이 끊어져 있으면은 얘들은 계속 그 구간 내에서만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사 칼을 배웠을 때 얘들이 증가하는 함수가 생겼고 여기서 이 지점에서 증가하는 게 있었으면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는 감소해도 실제 x값 하나에 y값 하나를 다 만족하면서 y값 하나에 x값 하나도 전부 다 만족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돼서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얘에서는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구간에서는 연속이 되지 않아도 되겠지만 대신에 치역과 정의역에 대해서는 빈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얘들이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얘들은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얘는 y는 제로라는 x축을 기점으로 위쪽 그래프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아래쪽에 대한 그래프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들에서 a 더하기 로그 2의 x에서 얘들이 0보다 작은 그래프가 항상 존재를 해야겠죠. 그에 따라서 얘들이 처음에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점근선에 가까이 가면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들에서 P에서부터 Q까지를 잘랐으면 이때 P의 그래프가 어디다?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끊어지게 되고요. 그럼 0을 넣게 되면 몇이 되냐? 2의 0승에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얘들은 마이너스 3에다가 절대값 붙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지점이 0,3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래프가 존재하는 게 얘들이 요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간이 생겨 있죠. 그러면 얘들에서는 끊어지게 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증가하다가 3이라는 이 기점에서 함수가 뚝 끊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얘에서는 살아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에서부터 얘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아래쪽은 전부 다 만족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의 기점이 어디냐? 얘들이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4에 가까워지니까 4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기점과 그리고 로그에서 얘가 3이 되는 이 기점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끔 돼야지
전체 치역을 전부 다 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4가 되는 기점을 잡아야 되니까 2의 x승 마이너스 4가 되는 시점을 찾아줘야겠죠. 따라서 2의 x승이 8이 될 거고 따라서 x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x가 3이니까 여기 있던 기점이 3,4가 될 거고요. 얘가 지나는 점은 여기는 3,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던 이 함수가 3,3을 지나야 되니까 3,3을 대입하게 되면은 a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된다는 식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면서 a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P라는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P라는 게 0이고 Q라는 게 3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2분의 P 더하기 Q의 값을 찾아고 있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는 F의 2분의 3의 값을 찾는 거고 2분의 3은 0과 3 사이에 있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식이겠죠. 그래서 2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이 될 거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A 더하기 로그 2의 3의 마이너스 로그 2의 2가 되면서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A-1에 더하기 로그 2의 3이다. 그럼 로그 A 더하기 로그 2의 3이 몇이라고 했죠? 3이라고 했으니까 3-1이 되면서 정답보다 2다 라는 걸 찾아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될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서 굉장히 낯설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대1 대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연속이 아니어도 치역 전체와 그리고 정의역 전체가 실수 전체만 다 대응되고 공역까지만 같아진다면은 불연속이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핵심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단답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으로 보시죠. 자, 그럼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그 3의 x-2가 로그 9의 x 플러스 10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니까 밑을 일치시키면 얘들은 같아지니까 저는 첫 번째로 로그가 나오면은 밑에 조건을 먼저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x-2도 이제 진수 조건이에요. 죄송합니다. x-2가 0보다 크고요. 또 x 플러스 10도 0보다 크다는 걸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부터 먼저 쓰는 게 핵심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x가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x가 2보다 크다는 걸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얘들은 1대1 대응의 조건을 이용해서 진수와 진수가 똑같다, 밑이 일정했을 때 해서 3이라는 거를 9로 바꿔주고 얘들을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1대1 대응에 의해서 x-2는 제곱은 x 플러스 10과 같을 거니까 얘를 싹 다 전개시켜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는 x 플러스 10이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얘를 한쪽으로 다 이항하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얘들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6과 1하고 6에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6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들은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6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x는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바로 다음 문제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얘들이란 방정식이고 서로 실근 개수가 3개가 된다고 했죠. 그럼 얘들은 k만 이동해서 x 3승에 플러스 3x 제곱은 k라고 놔둘 수 있겠죠. 이게 핵심인 게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x 값을 묻는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식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얘들을 k를 넘겨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마이너스 3에서 실근하나 0에서 중근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했을 때 얘들이 아까 얘기했던 3대 4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의 위치가 4라는 것까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니까 0보다는 K가 크고요. 4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거는 1 또는 2 또는 3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서 1, 2, 3인 거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3개이다 해서 끝을 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수열 AN이죠. 18번 문제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1부터 8까지를 더했던 AK가 8이고요. 그리고 제곱을 했을 때의 1부터 8까지, 1부터 8까지, 1부터 8까지 똑같죠? 그러면 얘들은 뒤에 있는 상수가 고정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태 그대로를 이용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들이 곱했을 때의 값이니까 전개를 하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에 대해서 AK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AK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럼 따라서 AK의 제곱은 얘가 20이고 더하기 16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얘들은 13이 되면서 정답 뭐다? 33이라는 거 알게 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보게 되면은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그러면 얘들 좌변식과 우변식 같아지는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얘들 식에서 0에서부터 x까지 ft 플러스 t제곱의 dt에 xfx 빼기 x 3승을 나타내라 했죠. 그러면 얘들은 0에서부터 0까지니까 0을 넣게 해도 0인 거 만족했고, 그러면 얘들 깔끔하게 미분을 때려보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fx 더하기 x제곱은 앞에 거 미분했을 때 fx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러니까 xf 프라임 x고, 얘들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될 거면서 소고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해서 이항하게 될 거고, 4x 제곱이고 f 프라임 x는 4x가 되겠죠? 해서 4x를 쏙 집어넣게 돼서 적분했을 때 0부터 4까지를 하게 되면은 얘들은 2x 제곱에 0부터 4까지를 대입하는 거죠. 해서 4를 넣게 되면 몇이에요? 4만 넣으면 되니까 4, 4, 16에 32다. 해서 정답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다시 단답형의 4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함께 보시죠. 자, 20번 문제는 상학함수 활용이죠. 상학함수 활용은 기본적으로 얘들은 첫째 줄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와 그리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걸로 나눠야 돼요.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D라고 했으니까 D라는 점에서 우리가 시선을 이동시키게 된 거고요. 그럼 BC를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3K라고 놔두고 얘를 K라고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러고 나서 얘들의 각을 세타라고 잡아서 여기 D점을 잡고 우리가 중시 여기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AD의 길이가 루트 2고 나머지 AB와 AC에 대한 B를 얘들을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2t 그리고 얘는 t라고 설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들에 대한 세타 값인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얘들에 대한 각의 값이 주어진 거고, 각의 값을 할 때 이제 여기서의 삼각형과 여기서의 삼각형이 보이게 되겠죠? 그때 B가 미지수가 각각 2개가 나타나고, 그럼 이 각을 끼고 돌았을 때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코사인 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총 2가지의 식이 완성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T와 K에 대한 식이 2개가 주어지니까 T랑 K를 각각 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식에서는 코사인 법칙인 4분의 루트 2에서 얘들은 얘들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6 루트 2k의 분의 9k 제곱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t 제곱이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에 얘들이 2 루트 2k에
얘들은 어떻게 돼요? k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해서 예식을 각각 깔끔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들을 곱하게 될 것이고 약분한다면은 3k죠. 3k는 9k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t제곱은 얘들은 이항하게 되면은 약분 되겠죠. 약분해서 마이너스 k는 k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t제곱 넘기고 하면은 t제곱은 k제곱 플러스 k의 플러스 2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t제곱이 k제곱 더하기 k의 플러스 2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 뭐다 t제곱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은 얘들은 3k의 9k제곱의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의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맞죠?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5k제곱에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7k에 마이너스 몇이야? 6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은 5하고 1하고 어떤 거다? 3하고 2에서 여기서 2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얘들 길이기 때문에 양수라는 걸 아니까 k가 따라서 얼마다? k가 2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2를 집어넣게 되면은 t제곱은 8이 나오니까 t는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 b, d의 외접원의 넓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외접원의. 그러니까 여기서의 코사인 값을 하니까 어떤 법칙? 사인 법칙을 이용하자가 되는 거고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떼서 보게 되면 얘 값을 셋하고 얘가 90도로 간다면 4하고 루트 2니까 루트 14가 될 거고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4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4니까 4분의 루트 14에다가 분의 얘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의 t 값이니까 4루트 2가 될 거고요. 맞죠? 그랬을 때 사인 세타분의 죄송합니다. 맞네요. 네, 얘들이 뭐다? 2r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얘들 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로 갈 거고 따라서 얘들 계산하게 되면 7분의 8루트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얘들은 뭐다? r이 7분의 8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얘들을 제곱해서 파이 r 제곱하게 되면 7분의 64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답이 몇이다? 71이다 라는 걸 찾아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깔끔하게 71이라는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20번도 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죠? 특수한 조건이 나왔어요. 첫째 항이 자연수다. 그럼 A1이 자연수다 라고 해서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n 플러스 1이 n분의 an이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3보다 작다면 10을 만족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6이 지금 현재 2라고 아니까 역추론 문제가 되겠죠. 했을 때 그러면 A5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A5가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A6이 지금 현재 4니까 A5는 10이 될 수가 있죠. 맞죠? A5가 10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보다 A5가 10이 되니까 둘 다 10이니까 얘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럼 A5는 10이라는 게 그대로 만족할 거고 그러면 얘가 10을 만족했으니까 다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4가 그러면 A4가 이제 4분의 40이 돼서 4분의 A4에서 10이 되는 거니까 40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됐을 때 A4가 40이 되거나 혹은 얘들이 10이 됐다는 얘기는 A4가 실수니까 알파라고 가정한다면 얘들이 이 알파라는 게 실제로 얘가 무조건
3보다 작다는 게 되겠죠. 3보다 작은 알파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했을 때 얘들이 3보다 작다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40이 됐다면 또 될 수 있는 거는 쭉 갔을 때 하나밖에 안 나와요. A4가 40이니까 A3은 120이 될 거고요. 맞죠? 3으로 나눴을 때 40이니까 그럼 120이 됐다고 한다면 A2는 240이 돼서 A1이 240인 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알파가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어떻게 구분이 있냐면 10이 될 수가 없죠. 맞죠? 10이 될 수가 없으면서 얘들이 A3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들이 3알파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얘가 3알파가 됐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얘들이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에서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얘기고 3알파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걸로 가게 된다면 얘들은 총 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서 3알파라는 것 자체가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들은 A2라는 게 A2라는 게 그러면 얘들 자체가 3알파가 1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3알파가 10이 된다면 A2라는 거는 또다시 얘는 A2는 베타라는 식이 되면서 얘들은 3보다 작다를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이 A2가 또다시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러면 자, 3알파가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얘들이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루어난다면 6알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6알파가 됐다는 얘기는 얘들이 A1이 될 수 있는 거는 얘는 A1이 물론 1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3보다 작다가 될 수도 있고 얘들은 될 수 있는 거는 6알파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들에서 얘가 만약에 베타보다 작으면 여기서는 A1이 베타가 될 거고 얘가 3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과 2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게 지금 현재 3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얘들은 지금 6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할 것이며 그리고 얘들에서는 실제로 될 수 있는 게 최대 여기서 3보다는 작은 거니까 6알파는 18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부터 2를 더해주고 그러면 얘가 3이 되겠죠. 6부터 17까지의 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항의 계산을 잘못했는데 6부터 17까지니까 총 12개 항이겠죠. 그래서 얘들은 10이 아니라 12가 될 거고 약분하게 되면 6이 되겠죠. 그죠? 해서 곱하게 되면 얘들은 138이 될 거고요. 얘들 둘을 더하게 되면 141이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따라서 381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80이라고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다음 문제 어떻게 보면은 주관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죠. 천천히 하나씩 분석해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죠. 자, 그럼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라고 나왔죠. 그러면 똑같이 구간함수니까 0을 기점으로 했을 때 0이 지금 현재 고정된 축이고 좌측 함수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fx니까 fx를 x축 대칭했다. 요 정도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미가고 연속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얘들이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데 여기서 어떤 걸 묻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뒤에 것까지 보지 마시고 얘를 천천히 순차적으로 확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좌측에서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얘들에 대한 대칭축인데 대칭축에서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얘들은 0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연속이 된다는 것부터 먼저 쓰게 되면 첫 번째 마이너스 F0은 절대값 F0에 뒤에 건 0을 넣게 되면 고정이니까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얘가 F0이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달고 와서 없어지면서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될 수 있는 거는 F0이 양수여서 F0 자체가 4가 되면은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4라는 기점에서 우리가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 4는 그러면 0에서 fx가 0이란 지점에서 양수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f0에서 양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0에서의 미분 가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fx가 어차피 함수값이 양수니까 fx라고 봐도 무방하다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f'0는 f'0에다가 얘들에서는 함수 자체가 절대값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데 0에서의 교기는 어차피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해서 플러스 0이다라고 둘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얘들을 이항하고 이항하면 따라서 f'0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럼 0에서 기울기가 0이면서 f0이 4가 된다는 거니까 지금 4축에서 요 지점에서 중근 갖는다. 4축에서 중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거 대망의 0보다 큰 영역, 여기 영역에 대해서 보게 돼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절대값에서 미분 불가능 지점을 체크하는 건 어떤 거리냐? 자, 절대값을 체크하게 되면 근이 1개 갖는 거와 2개 이상 갖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근이 2개 이상 가지면 이때의 기울기는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근이 하나만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는 항상 기울기가 0이 아닌 어떤 특정 m값을 갖게 되고요. 이 m값을 가졌을 때의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얘들에 대한 기울기가 m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그럼 얘들 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점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에서 뒤에 거에서 일단 미분 불가능 지점이 생겼다는 거는 얘들 지점에서 어디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뾰족점이 생기게 되면서 얘가 불가능점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2에서의 기울기가 어떤 건지 찾아볼 거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4x가 될 거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8이고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에서 미분 불가능점이 생겼는데 앞에 있던 절대값 fx와 만나서 미분 가능이 될 거면은 그때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8이고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데 얘들 기울기가 그러면 똑같이 m값이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럼 m 플러스 8과 m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얘들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얘들도 미분 불가능 지점이 생겨야 되고 얘들에서는 마이너스 m에 대한 기울기와 여기서는 m에 대한 기울기가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각각 기울기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m 플러스 8은 m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따라서 얘를 이항하고 이항하면 m 값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에서는 한 개의 지점에서도 똑같이 미분 불가능 지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2,0의 근을 갖는다랑, 그리고 두 번째 2에서의 기울기가 F'2에서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들이 중근을 가졌을 때 근을 갖는 게 지금 현재 2,0이라고 찍히게 되겠죠? 그럼 이때의 근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또다시 실근을 하나 갖는 존재가 한 개 더 등장하겠죠. 아까 미분 불가능 지점이 생긴 거는 근이 한 개 갖는 지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얘를 상쇄시켰다고 한들 한쪽에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미분 불가능 지점이 생겼기 때문에 상쇄시켜줄 부분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얘들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때 이런 그래프가 생기면서 이때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2가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 찾아줄 수 있고요. 그러면 4축에서 그래프가 생기면서 얘는 x제곱에 ax 플러스 b면서 얘들이 함수를 fx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들은 2,0을 지난다는 거 첫 번째와 F'2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을 집어넣게 되면은 2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던 식이 A에 x-2꼴로 생겼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럼 B가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이렇게 쏙 집어넣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뭐 하자? A에 x제곱에 x-2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뒤에 플러스 4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플러스 4라는 위치에서 얘가 fx라고 한다면 얘가 2,0을 지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에다가 2a 플러스 b에 플러스 4가 0이 될 거고, 따라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2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얘들을 미분하자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2x에 ax 플러스 b에 더하기 x제곱에 a죠. ax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가 2를 쏙 집어넣게 되면 두 번째로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4에다가 2a 플러스 b에 플러스 4a이고 얘들은 몇이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되겠습니까? 해서 얘들을 4로 약분하게 되면은 얘들은 3a에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요. 얘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맞죠?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b는 몇이다? 1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 플러스 4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인 f-5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5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를 집어넣게 되면 얘들은 25에다가 곱하기 6에다가 플러스 4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154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월 모의고사 공통 해설이 끝이 났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도 이제 빠르게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였습니다.